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관세 불안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장중 내내 하락을 보였지만 장 후반 트럼프의 우호적 관세 대응 입장에 3대 지수는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인해 증시는 개별 주식 선물이 동시에 만기되는 이른바 내마녀의 날로 장중 내내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로써 주간 기준으로 S&P 500 지수는 0.5% 올랐고 나스닥은 1.2%, 그리고 다우는 0.17% 올라 이로써 증시는 4주 연속 내림세를 마치고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배송업체들의 주가는 경기 둔화로 이어져 다우지수를 압박했고 배송업체 페덱스는 올해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주가는 6%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반면 테슬라는 이날 5% 이상 상승해 단번에 248달러까지 올라왔고, 사실 테슬라가 상승을 하게 된 주요 배경으론 머스크가 직원들에게 직접 테슬라 주식을 쫄아 팔지 말고 계속 들고 있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머스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간 생중계를 해 최근의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향후 로드맵도 공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와 함께 테슬라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고까지 밝혀 테슬라가 현재 개발 중인 로보택시와 인공지능, 로봇이 가져올 미래는 말 그대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미래라며 테슬라의 제품들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더 풍족하게 만들 것이라 밝혔습니다. 여기에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현재 공장에서 조립되고 있어 올해 약 5,000대를 생산할 계획이라 밝혀 다시 테슬라의 주가는 상승을 할 것이라 말했는데요. 이에 테슬라는 장중 내내 상승을 하더니 결국 250달러 선까지 올라왔고, 이날 상승이 긍정적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테슬라의 대표적인 나갈론자인 모고세니가 목표 주가를 410달러까지 내렸음에도 테슬라 주가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어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는 0.7% 하락하며 117달러까지 내려왔고, 이날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게 된 주요 배경으론 메모리 칩 제조업체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 이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이크론은 시간의 거래에서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으로 6% 이상 올랐지만 장중엔 8% 이상 내렸고, 마이크론의 매출은 1년 전보다 38% 증가해 시장 예상치 79억 1천만 달러를 웃돌고 주당 순이익도 1.56달러로 시장 예상치 1.42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마이크론은 고대역포 메모리 매출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우수한 제조력과 AI 수요 증가 덕분이라 밝혔지만, 이러한 호실적에도 이익률이 37.9%라 밝혀 이는 시장의 전망치 38.4%를 밑돌아 주가는 8% 이상 폭락하며 단번에 94달러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엔비디아 역시 장 초반 큰 폭의 하락세를 거둬 115달러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반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이날 S&P 500 지수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해 단번에 42달러까지 올라왔고, 슈머컴의 상승은 JP모건이 이 기업의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JP모건은 슈머컴을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해 목표 주가도 35달러에서 45달러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로써 슈머컴은 장중 한때 9%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42.63달러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달 2월 실적 발표로 주가는 단번에 11% 하락은 했지만 이후 바닥을 다지며 다시 상승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머컴은 122달러라는 고점을 찍은 이후 회계 부정 우려과 감사 법인의 사인까지 이어지며 주가는 단번에 17달러까지 하락했고, 이후 반등을 하면서 60달러까지 치솟는 모습까지 보여 지금은 인공지능 서버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지며 가격 압박까지 심화되고 있기에 당분간 주가 역시 큰 변동성을 가질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나스닥은 이날 소폭 상승을 하면서 17,780선까지 올라왔고, 시장 참가자들은 여전히 4월 2일 발표될 트럼프의 상호 관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어 아무래도 관세의 세부 사항이 알려지기 전에는 시장은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어 긍정적인 정책의 촉매제가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계속 증시는 돌아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페드는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동결했고, 관세 관련 불확실성과 최근 정체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금리 동결로 이어졌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연준은 다가오는 6월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최근 회의에서도 올해 2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유지했기에 이날 오스탄 구스비가 현재 여건이 어쩌면 경제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밝혔지만 증시는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나스닥은 여전히 200일선 아래에서 머물고 있지만 이번 조정은 최근 금리 상승과 정치적 변화로 인한 단기 경제 둔화를 반영한 것으로 본격적인 경기 침체 우려 탓으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이 들며,
일반적으로 침체가 발생하면 나스닥은 20% 이상 하락해 그렇게 이번 조정은 침체 수준까지는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곧 트럼프의 관세 위협도 정점에 도달하고 6월이면 페드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에 증시는 이러한 단기 조정을 겪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팔란티어의 주가 역시 이날 4% 이상 올라 단번에 $90까지 올라왔고 사실 팔란티어는 최근 85달러라는 지지선을 바탕으로 반등을 하면서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팔란티어의 최대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에서 37%나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주당 순이익 역시 여전히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기에 이러한 기업의 매출 성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주가도 우상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팔란티어의 최근 4분기 실적 역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 주가는 단번에 24% 가까이 급등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가는 올라 $125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다시 떨어질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이에 팔란티어의 주가는 단번에 $74까지 내려갔지만 지금은 다시 반등세를 타며 상승의 계단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양자 컴퓨팅 회사인 아이온큐 역시 이날 5% 이상 올라 $22까지 올라왔고 사실 아이온큐는 이날 별다른 호재가 없었지만 전날 9% 이상 하락하며 이날은 저가 매수세가 나왔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온큐는 최근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해 16% 이상 하락을 했기에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적어도 다음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여전히 84,0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고 트럼프는 최근 친가상화폐 정책을 통해 미국을 비트코인 초강대국이자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지만 비트코인은 오히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비트코인은 고점인 10만 달러 선에서 단기간에 23%나 하락해 불안한 시장을 만들곤 있지만 이러한 급락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다른 주요 자산들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현무 ETF 승인과 반감기 도래,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증가로 비트코인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자산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꾸준히 모아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어 보잉의 주가는 트럼프가 차세대 전투기 제작 계약을 위해 보잉을 선택하면서 주가는 3% 가까이 급등했고 반면 로키드 마틴의 주가는 6%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스포츠 소매업체인 나이키는 현재 분기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 경고한 이후 이날 주가는 5% 이상 폭락했고 철강 생산업체인 클리브랜드 클리프스는 공장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혀 주가는 1%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반면 바이오테크인 어댑티브는 골드만삭스가 중립에서 매수로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 이날 주가는 3%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골드만은 어댑티브가 강력한 최종 시장에 있어 그 안에서 개선되고 있는 입지를 가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